아들이라면 믿고 따라야지요. 해외에서 급한 일이 생겨 엄마를 찾은 것인데 이체를 주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시간 없어. 나 지금 너무 급해 죽겠어. 빨리 이체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 끊지 마.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박할머니의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 컴퓨터 화면에는 수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떠 있었지요. 이체 버튼까지는 단 한 번의 클릭. 할머니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안 보내면 나 정말 큰일 나. 회사에서 잘려. 제발. 귓속을 파고드는 아들의 절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이체 버튼을 향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어르신, 잠깐 멈추세요. 옆 창구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은행 직원 김대리였지요. 지금 전화 끊으시고 저랑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했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메신저 피싱 사기. 특히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비열한 범죄 수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로 갑자기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리 아이가 힘든가 보다 하며 바로 도와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 그 깊은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분하고 슬픈 일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할머니도 그랬습니다. 70대 중반의 평범한 할머니. 해외에서 일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일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계실 법한 분이셨지요.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 무시무시한 함정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박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외아들 민수는 3년 전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지사로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지요.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한 뒤 오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바로 아들과의 메신저 대화 시간이었으니까요. 민수야,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니? 엄마는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엄마,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날씨가 더운데 몸조리 잘하고 밤에 에어컨 틀고 자지 마. 감기 걸려. 네, 엄마. 알았어요. 엄마도 건강 조심하세요. 짧지만 따뜻한 대화들. 할머니는 이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휴대폰을 꼭 껴안고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매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지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할머니는 묘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민수 말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전에는 엄마, 오늘 날씨 어때요? 산책 다녀오셨어요? 처럼 부드럽고 자세하게 물어봤던 아들이 요즘은 엄마. 잘 지내? 응, 알았어 같은 짧은 답변만 보냈습니다. 말투도 예전보다 조금 퉁명스러워진 것 같았고요. 할머니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마 회사 일이 바쁜가 보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 메시지도 요즘은 짧게 보낸다던데. 할머니는 그저 그렇게 넘겼습니다. 아들이 피곤할 텐데 자꾸 물어보면 부담스러울까봐 그저 그래, 바쁘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그 낯선 말투는 나중에 할머니를 지옥으로 몰아넣을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지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아들의 프로필 사진이 뜬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휴대폰이 완전히 고장났어. 일단 이 번호로 연락하고 있어. 전에 쓰던 번호는 정지될 거야.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민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엄마,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회사에서 큰 계약건이 있는데 거래처 사람한테 급하게 돈을 송금해야 해. 돈,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 엄마, 나 지금 회사 카드도 한도 초과됐고, 은행 업무도 오늘 마감 시간 지나서 못해. 제발 엄마가 좀 도와줘. 5천만 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엄마로서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민수야, 그런데 그 돈을 왜 엄마가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야 하는 거니? 내 계좌로 보내면 안 돼.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왜 거래처 사람 계좌로 직접 보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요.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계약 시간이 다 됐단 말이야. 내가 계좌번호 보낼게. 제발 빨리 좀 이체해줘. 메시지 창에 낯선 은행 계좌번호가 떴습니다. 예금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함과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급해, 빨리만 외치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자꾸 찜찜하게 만들었답니다. 결국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급하다는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은행 창구에서 5천만 원을 이체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진 것 같았지요. 그렇게 큰 돈을 보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민수가 무사히 일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근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아까 내 휴대폰 고장났다고 했잖아. 지금 원격으로 복구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복구? 그게 뭔데? 엄마, 내가 지금 링크 하나 보낼게. 그거 눌러서 앱 설치만 해주면 돼. 진짜 간단해. 곧이어 파란색 링크가 메시지로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원격 지원 앱 설치 중이라는 문구가 떴지요. 다 됐어, 민수야. 이제 괜찮은 거니? 응, 고마워 엄마. 이제 내 휴대폰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요.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닌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쓰던 새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할머니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격양된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웠지요. 엄마, 큰일 났어. 엄마 때문에 나 정말 큰일 났단 말이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귀청이 터질 듯 뛰었지요. 엄마가 그때 보낸 5천만 원. 그게 부족해서 계약이 다 틀어질 위기에 처했어. 거래처에서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더 안 보내면 계약 파기하겠대. 엄마,
그때 보낸 돈이 부족해서 회사 계약이 틀어질 위기야. 당장 3천만 원을 더 보내야 해. 엄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내가 민수를 위기에 빠뜨렸단 말인가?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런데 3천만 원이면 그건 엄마가 정말. 엄마, 지금 금액 따질 때야? 나 지금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내 인생 끝나는 거라고. 제발, 제발. 엄마, 당장 은행 가서 이체해줘. 아들의 절규가 할머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민수야. 엄마가 바로 은행 갈게. 울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빨리. 진짜 시간 없어. 나 지금 회사에서 대기하고 있어. 빨리 이체하고 전화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 남은 통장을 챙겨 들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아들의 울음이, 아들의 두려움이 할머니의 귓속에서 맴돌았으니까요. 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왜 아들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메시지와 전화로만 연락하는 걸까?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래 쓰던 해외 번호를 찾았지요. 싱가포르에서 쓰던 그 번호. 그래. 한 번만 확인해보자. 민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마음이 놓일 거야. 할머니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발 행동 확인 전화 시도. 따르릉, 따르릉.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그런데 신호도 제대로 울리지 않고 갑자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는 분명 아들 같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 민수야, 엄마가 그냥 내 목소리 좀 들으려고. 어머니,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회사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계약 파기되면 어쩌시려고요? 당장 은행에서 이체하세요. 시간 없어요. 제발. 할머니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맞는데 뭔가 다르게 느껴졌지요. 민수야, 그런데. 어머니, 제발. 지금 당장 이체하고 전화하세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아들은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왜 엄마의 걱정을 이렇게 차갑게 밀어내는 걸까? 하지만 곧이어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무 급해서 그랬어. 제발 빨리 이체만 해줘. 나 정말 목숨 걸린 일이야. 할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의심과 사랑, 불안과 책임감이 뒤엉켰지요. 결국 할머니는 창구로 불려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체. 3천만 원 이체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할머니의 통장과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받아 적은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 건넸지요. 어르신 3천만 원이요? 금액이 큰데 무슨 용도이신가요? 아들이 급하대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이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 이체했어? 지금 하고 있어. 엄마, 절대 전화 끊지 마. 내가 확인해야 하니까 끊지 말고 그대로 있어. 할머니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마우스 위에 올라갔지요. 엄마, 이제 버튼만 누르면 돼. 빨리. 시간 없어. 할머니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지요.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할머니의 손가락이 이체 확인 버튼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mm, 2mm.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잠깐 멈추세요. 옆 창구에 있던 은행 직원 김대리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지요. 네. 김대리는 빠르게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확신이 동시에 어려 있었지요. 지금 전화 끊으시고 저랑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전화 끊지 마. 그 사람 말 듣지 마. 나 지금 진짜 큰일 나. 휴대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10년째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석 대리입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메신저로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하면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대리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니까요. 어르신, 제가 아까부터 어르신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리시고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이셔서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 패턴입니다. 엄마, 그 사람 말 듣지 마. 나 정말 민수야. 엄마.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전화를 끊겠습니다. 잠시만 저를 믿어주세요. 김대리는 할머니의 휴대폰을 부드럽게 받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의 끈이 풀리며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김대리는 할머니 옆에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요. 어르신,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요즘 정말 교묘한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신저 피싱이라는 건데요. 김대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은 먼저 어르신 아드님의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거나 비슷한 프로필 사진과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핑계로 새 번호를 알려주지요. 그 다음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합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한 단계 더 진화했어요. 바로 어르신이 설치하신 그 앱 때문입니다. 그게 원격 지원 앱이 아니라 악성 앱이에요. 악성 앱이요? 네. 그 앱을 깔면 어르신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범인들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화 통화 연결을요.
그래서 어르신이 아드님의 원래 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가 실제 아드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범인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민수한테 전화한 건 범인에게 연결된 겁니다. 어르신의 전화를 가로챈 거예요.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악성 앱을 설치하신 순간부터 어르신의 휴대폰은 범인들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지요. 그럼 우리 민수는 괜찮은 거예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실제 아드님은 아마 아무것도 모르실 겁니다. 지금 당장 아드님의 원래 이메일이나 다른 연락처로 연락해 보세요. 아마 평소처럼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만약 김대리가 막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5천만 원을 잃었지요. 김대리는 할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깔린 그 악성 앱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삭제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요.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회사 이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메일로 급하게 연락하시고.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까 전화 속 목소리는 정말 아들이 아니었구나. 할머니는 울먹이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런 메시지 보낸 적 없어요. 휴대폰도 멀쩡하고요. 엄마, 큰일 날 뻔하셨네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대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다행히 은행 직원분이 막아주셨네요. 통화를 마친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악몽 같았지요. 하지만 이 악몽은 현실이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믿음은 좋지만 확인은 더 좋아야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급하게 큰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나 전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통화를 하거나 본인만 아는 질문을 던져보거나 다른 가족에게도 확인해야 하지요. 그리고 절대로 모르는 링크를 함부로 누르거나 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휴대폰은 범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이제 단순히 메시지만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악성 앱을 이용해 전화까지 가로채는 무시무시한 수법으로 진화했지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시간 압박을 통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둘째, 반드시 영상통화나 직접 만남으로 확인하세요.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모르는 링크나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그게 함정의 시작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은행 직원이나 경찰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 할머니는 다행히 김대리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지요.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깊은 상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하는 비열한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좋지만 확인은 더 좋습니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